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뉴욕 증권시장은 오늘로써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주식은 나쁜 해를 마무리합니다. 사우스웨스트는 붕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코비드 알약은 약속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그거야. That's that.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습니다. 쾅 하고 훌쩍거리며 애출할까요? 세 가지 주요 지수는 강한 목요일에 나옵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올랐고 나스닥은 2.6%, S&P 500은 1.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 설사 좋아지더라도 2022년 평균은 3년 연속 연승을 기록해온 나스닥이 최악의 상황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은색 안감이 있습니다. 다우와 S&P는 4분기가 마무리되면서 3분기 연속 연패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여전히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또는 적어도 약간의 둔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많은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미 동부 표준시 오전 11시 50분을 기준으로 월스트리트가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마지막 거래 세션에서 주식이 하락합니다. 투자자들이 2008년 이후 시장에서 최악의 해에 마지막 거래를 함에 따라 금요일 주식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47포인트 0.7%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0.9%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은 주식의 고통스러운 해였던 거래의 마지막 날입니다. 불안정한 약세장, 끈질긴 인플레이션,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성장주와 기술주를 강타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 심리에도 부담을 주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평균은 모두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향해 행진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연승을 끊을 예정입니다. 다우는 목요일까지 8.5% 하락한 2022년 최고의 지수를 기록했으며 S&P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각각 19.24%와 33.03% 하락했습니다. 영년이 모퉁이를 돌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가 닥치거나 연준이 선회할 때까지 약세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는 또한 2023년 하반기에 반등하기 전에 주식이 새로운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려진 개체보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립에 갇혀 있습니다. 리버프론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레베카 펠트는 스퀘이크 박스에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번 수익 시즌에 많은 것을 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펠트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2022년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간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분기 연속 연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통신 서비스주는 올해 40% 이상 하락했고 자유소비자는 37.4% 하락한 반면 대형주 지수의 유일한 긍정적 부문인 에너지는 거의 58%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월 6일로 설정된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강조된 경제 데이터에 대해 약간 더 활발한 슬레이트가 표시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새 연휴를 준수하여 월요일 휘장합니다.
유럽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2018년 이후 최악의 해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난 금요일 2018년 이후 최악의 해를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스탁 600 지수는 12.76% 하락하며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영국에서 FTSE 100은 연간 약 1%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집중된 FTSE 250은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로 19.5% 하락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장을 예측해온 펀드 스트리트의 탐리가 2023년에 대한 그의 낙관적인 논문을 설명합니다. 펀드 스트레이트의 탐리는 2월의 비둘기파적인 궤적이 시장의 큰 촉매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이트의 탐리는 스퀘이크 온 더 스트리트에서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내년에 주식이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는 이유를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시장이 평균 이상의 해를 가질 확률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리는 말했습니다. 펀드 스트리트는 S&P 500에서 2023년 연말 목표를 4,750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CNBC의 마켓 스트래티지스트 서베이에서 추적한 대기업의 어떤 목표보다 높습니다. 그는 신용시장을 진정시키고 변동성을 앞으로 1년 동안 주식을 부양할 수 있는 힘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식이 금리 인상과 수익 감소로 가격을 책정하는 데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이 수익이 감소하는 해지만 2024년에는 반등한다면 시장은 이를 통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주가는 실적 추정치가 바닥을 찍기 전에 바닥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가는 기술주가 2023년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연준이 긴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하방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톨츠 푸스는 내년에 주식이 2009년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전략가 존 스톨츠 푸스는 2022년 시장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던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올해의 실패가 2023년에 대한 그의 전망을 색칠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약세장은 곰은 올해 해냈습니다. 일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거의 13년 동안 틀렸습니다. 라고 스톨츠 푸스는 스퀘이크 온 더 스트리트에서 말했습니다. 전략가는 현재의 시장 설정을 2009년과 비교했는데 당시 주식은 연초 몇 달 동안 급락한 후 랠리를 펼치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스톨츠 푸스는 S&P 500의 2023년 연말 목표를 4,400으로 설정했습니다. 스톨츠 푸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10에서 12%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기업 활동의 척도인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는 12월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지수는 44.9%로 다우존스의 컨센서스 추정치인 40.5%를 상회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37.2의 마지막 수치보다 개선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증가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수치는 여전히 경기 위축을 나타냅니다. 더 높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더 강한 경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사우스웨스트의 비용이 많이 드는 멜트다운, 사우스웨스트 코스트리 멜트다운. 휴가 여행 혼란 속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에서 항공 연휴 주간 붕괴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경영진은 목요일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4분기 실적에
확실히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2021년 10월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우스웨스트에 7,5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건은 더 오래 지속되었고 훨씬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한 더 많은 여행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사면초가에 휩싸인 항공사는 내부 시스템의 실패를 통해 작업하면서 수천 명의 여행자를 좌초시키는 며칠 동안 일정을 삭감한 후 금요일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을 되찾는 것과 관련하여 사우스웨스트는 작업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 여행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픽으로 심장을 가진 회사의 경우 크리스마스 날 사랑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핵심 이슈, 새로운 코비드 활약은 약속을 보여줍니다. New COVID Feel Shows Promise. 중공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실험적 항바이러스제인 VB116이 화이자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질병을 제한하는 팍스로비드 연구 결과는 또한 새로운 알약이 팍스로비드보다 부작용이 적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인시 바이오사이언스와 비곤 피타 생명과학이 만든 VV116은 수액제로 승인된 렘데시비르와 유사하지만 알약 형태로 나옵니다. VB116에 대한 소식은 시진핑 정부가 갑자기 제로 코비드 정책을 종료한 후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급증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 우주에서 길을 잃다. Lost in Space. 본질적으로 낙관적인 산업의 경우 2022년 소위 백지수표 회사를 통해 공개된 여러 우주 회사에 거의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7개는 주당 $2 미만으로 거래되었고 일부는 버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밝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리듐, 예를 들어 이리듐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CNBC 우주기자 마이클 슈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2023년에 더 많은 우주 인수합병을 예상해야 하지만 몇몇 회사는 단순히 존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다섯 번째, 펠레가 82세로 사망했습니다. 펠레 dies at 82. 왕은 죽었습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유일하게 3번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 축구 슈퍼스타 펠레가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수십 년 동안 그는 가장 글로벌한 스포츠의 얼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가 아직 태클 축구의 정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펠레는 1970년대 뉴욕 코스모스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독으로 이 스포츠를 미국에서 관련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와 운동선수 모두 펠레를 추모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펠레는 아름다운 경기를 펼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그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스포츠 힘을 이해했습니다. 펠레를 이렇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추모했습니다.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지난 2022년은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은 잘 극복해왔고 또 인내를 해왔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보다 현명하고
보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새해 마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